화면은 엄청 작지만 단톡방에는 올려져 있는 상태고, 확대는 안 되는구나. 23일 날 오전 8시 52분 공사 현장에서 CO2 누출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CO2가 매년 사고, 제가 뭐 다른 데이터를 다 찾아봐도 실제로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잊을만 하면 일어나서 한번 싹 정리를 해버리자 하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두 분 질식사, 고농도, 농도에 관련되어 있는 파트 했고요. 마찬가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출 사고에서 돌아가신 내용들이.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 한번 보자는 거지. 이렇게.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CO2를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지. CO2. 이거는 이제 2015년도 나온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우리가 삼성의 기흥공장, 올해 21년에 지금 방문하는 가산 디지털 데이터의 사망사고. 그래서 CO2는 매년 사고가 발생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죽을까죠? 그래 많이 죽는데 왜 쓸까에 대한 이유도 얘기해보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안전기준이 있고 해외에는 어떤 안전기준이 있으며 어떻게 나갈 방향을 찾을 거냐가 오늘의 목표죠. 한번 보자는 거지. CO2의 장단점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다, 그죠? 교재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왜 CO2 쓰냐? 이렇게. 장점들. 그죠? 하나만 더 적어 놓을까요? 여기다가, 우리가 말하는 신부화재. 신부화재 적응성이 있습니다. 신부화재 적응성. 이 신부화재 적응성은 압도적인 거죠. 이 약재를 무조건 쓰자 할 정도로 이 약재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죠?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스계수 설비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비교할 거는 수계하고 가스계 한번 비교하는 거지. 왜 수계를 쓰는 좋지? 수계. 그 왜 가스계 쓰냐? 가스계. 수계가 다 진리는 아니죠. 좋은데 장점의 가장 큰 핵심은 재발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발화가 없는구나. 그 외 단점들도 무수히 많죠.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스계를 가져온 거지. 가스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러면 질식 파트에 대한 약재들이 있을 거고, 이제 화학적 소화인 부촉매에 대한 형태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질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CO2. 가스계 하면 CO2야 이렇게. 또는 질소 베이스를 했던 불활성 기체류가 있죠. 그죠? 부촉매 같은 경우에는 할자 들어가는 거였다, 그죠? 로겐 화합물과 할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 얘네들이 부촉매 효과죠. 이렇게. 약재 스타일 좀 다릅니다. 그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식이니까 산소 농도의 감소, 이런 것들이 핵심 베이스가 되고요. 그리고 부촉매 같은 경우에는 농도와 무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그래서 굉장히 한 5% 미만인 것도 있고 10% 미만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촉매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여기 장점들 여러 가지, 그죠? 그래서 신부화재 적응성이 있더라는 거지. 신부화재는 불꽃이 없는 형태로, 부촉매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신부화재는. 그래서 이 계열인데, 질소 계열은 너무 방사압이 높거나 보관해야 되는 단점들이 많지.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게 제일 낫더라 생각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나머지 장점, 단점들에 대해서 CO2만 딱 따져놓고 이제 정리하니까, 질식사고, 지금 문제점이고, 고압을 쓰고 있고, 그죠? 그리고 소음이 너무 크고요. 순간적으로 이제 수분과 가스 자체가 동결되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많이 가려집니다. 뿌려진 것들을 보면 너무 뿌해가지고 탈출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안전사고 많이 발생하고, 온실가스고 대표적인 예죠. 나머지들. 이렇게 한번 장단점. 그래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적응성과 비적응성을 보는 거죠. 밑에 있는 내용들. 적응성과 비적응성은 다 공통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몇 가지만 빼놓고는 다 공통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오류 위험물이고, 요 두 가지는 가연성, 반응성 금속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가연성이고, 반응성 금속. 이렇게. 그래서, 흡사 이제 2류일 수도 있고, 3류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3류, 5류는 그냥 아예 모든 약재들은 다 비적응성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반응성 금속, 이거 3류죠, 이것도. 그죠? 예. 위에도 3류고, 형태는 불가능하다. 그죠? 그리고 관람을 위한 전시 통시실은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좀 들어가져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설치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왜 하니? 이렇게 되묻는 거죠, 되묻는 거.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니까, 약재를 두 개 한번 비교해 봤어요. 약재를. 그죠? 왼쪽에 CO2, 오른쪽에 할로겐이고, 할로겐은 이제 1301, 1211, 2402라고 해가지고 약재들을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적용성이 있으며 어떤 특징이 있느냐. 15년도 논문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잘 한번 보시면 되겠고, 우리는 주로 어느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 단원에서 봐야 됩니까 하면 이 부분이죠.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소화 농도에 관련했던 이 부분을 쫙 묶어서 답화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예. CO2 내에 자체 독성은 없는데 질식이 주된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애매한 부딪히는 점이 나와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볼 거다. 그죠? 지금 뭐 보시면 13, 그죠? 예. 우리가 말하는 1301이 제일 무독하고, 여기 보시면 치사 죽이려면 한 83% 들어야 된답니다. 가득 차야지, 가득 차야지. 죽일래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1301. 환경오염성만 있을 뿐이지 안 죽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약재 특성이다. 그죠? 약재 특성은 1종, 2종, 3종으로 해서 분류되어 있고, CO2의 원래 고유물성을 잘 이해하시면 무색무취로 다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무색무취로 되어 있구나. 자, 그 밑에 이산화탄소에 대한 물리적인 특성 마저 한번 보면 우리가 체크해놔야 될 부분들은 이런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을 묶어놓고 물성 부분에 요 두 개를 정리 한번 하고, 냉각 효과가 있구나. 옆에다 보면 물의 한 10분의 1 정도 될 것 같아요. 물의 한 10분의 1 약 정도 가지고 있더라. 요 정도를 가지고 우리 소화 효과에 이용되고 있구나. 그리고 CO2가 나오면 두 가지 특성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줄톰슨입니다. 줄톰슨. 줄톰슨은 하나로 이렇게 이해했다. 그죠? 이렇게 같은 부피일 때 압력이 저하될수록 온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용하는 거지. 이렇게 그죠? 네, 줄톰슨입니다. 줄톰슨. 압력이 낮아질 때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줄톰슨에 관련되어 있는 식도 한번 10점짜리로 양념처럼 준비해 놓으세요. 그죠? 예. 그리고 추가로는 밑에 당구장 표시하고 방출 지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한번 체크해 놓고, 방출 지연 시간. 그죠? 예. 방출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더라. 그죠? 예. 말단의 헤드에서 CO2가 액상 상태로 나오게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정리할 텐데, 그게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거 한번 고민을 같이 하자는 거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연력학적 특성. 가장 첫 단추부터죠. 예, CO2는 요 그림을 잘 이해하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이게 뭐 점점 내공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삼중점은 세 가지의 상태가 같이 이제 공존하는 부분이고요. 임계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더 이상 온도를 올리더라도, 더 이상 압력을 올리더라도 액화나 기화가 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앞 페이지에 있었죠. 임계점은 어느 정도고, 그리고 이때 이제 압력은 얼마고 온도는 얼마인지. 이게 정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31도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리퀴드 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게 돼요. 리퀴드 풀. 우리 기계책에 있으니까 당구장 표시하고 써놓으세요.
리퀴드 풀을 딱 한마디로만 정의하자면 많이 채우면 사고 터진다는 개념이에요. 용기는 그대로인데 용기 내부에 많이 충전하고 있으면 온도 변화에 여유 부피가 부족하니까 용기가 파손될 우려까지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충전 밀도가 높으면 충전 비저우리는 약재량이 많으면 사고 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고. 구체적으로는 해당 페이지 가서 얼마큼 채워야지 사고 나냐 알 수 있는 것이 이 페이지에서. 그죠? 또 이 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뭘까요? 이렇게 따져보면 아까 봤던 증발 잡열에 관련 줄 톰슨에 관련해서 써놓도록 하세요. 줄 톰슨 효과 같이 한번 적어놓도록. 평상시 보고는 어떻게 하고 줄 톰슨에 대한 리퀴드 풀은 어떤 거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지. 어떤 피해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밑에. 피해는 이건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다시 올 테지만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CO2는 같은 체적이 동일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정리되겠습니까? 라면 CO2의 퍼센테이지는요. CO2의 퍼센테이지는 21%의 산소에 대한 퍼센테이지 나누기 이게 21%가 되죠. 암기할 때 이 동그라미 두 개가 21을 뜻합니다 라고 기억하라 했어요. 그리고 분자는 바뀌지 않아요. 분자는 바뀌지 않아서 이러한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들고 싶은 산소의 농도가 지금 15%죠. 15%를 넣게 되면 CO2는 어떻게 됩니까? CO2는 한 28%가 된다 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불꽃 소화 농도라고 부르지. 소화 농도라고 불러. 소화 농도. 자, 소화 농도. 소화 농도를 내가 못 믿는 거야. 그죠? 왜 못 믿냐? 셀 거거든. 그래서 안전율이라는 걸 곱해줘요. 자, 안전율 곱합시다. 안전율. 이 안전율은 우리 화재 특성에 따라서 1.1을 곱하기도 1.3을 곱하기도 곱하죠. 그럼 얘는 34%가 돼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설계 농도라고 불러요. 설계 농도. 자, 설계 농도를 만들게 되면 산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산소 농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그러면 산소 농도는 더 줄겠죠? 한 13.8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됐어. 그죠? 여기까지 한번 쭉 예쁘게 적어보세요. 그죠? 떠올리듯이. 그리고 여기 약재 양 나온 김에 그럼 약재 최적은 분자는 그대로 분모는 아까는 네가 내려갔지만 이번엔 내가 내려가. 이렇게 유도하는 거 반드시 나오지만 전체 최적에서 엄청 간단하게 외우면 되죠.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된 줄 알았는데 중요한 거는 피해란 말이지. 피해. 사람은 언제 죽습니까? 사람 언제 죽나요? 초췌한 얼굴이신다. 어저께 가물을 이때 가문은 뭐 운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헬스도 할 수 있을 춤이구나. 언제 사람은 죽나요? 제일 좋은 게 나이 들어서 죽는 건데 CO2는 이 상태를 보면 되겠지. CO2가 20%만 돼도 죽습니다. 20%.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크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CO2 20%에 사람이 죽어요. 근데 불은 여기 꺼진대지 내가. 근데 너 이렇게 해놓는다며. CO2 방출될 때 그 하부는 더 양이 더 많아져요. 피가 큰 거라 그러죠. 해당 농도보다도. 그래서 이걸 다시 공부하는 거지. 어렵구나. 이렇게. 이때 산소 농도는 평균값으로 따졌을 때 이 정도 되지만 실제로 고르지 않는 형태면 많이 넣는 부분도 있고 작게 넣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커져요. 고민을 많이 하는 돌아가십시오. 그죠? 아, 그렇구나. 추가로 하부에, 지금 맥시멈 익스포저 리미트라고 해서 노출의 한계는 도대체 몇 분 동안 견딜 수 있을까요? 이렇게 따지는 거지. 그죠? 이제 CO2에 대한 컨센트레이션 농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죠? 한 3분 정도 견딘다네요. 7% 정도 되면. 심각해져 가고 있네요. 그죠? 20%는 죽인다더만, 지금 한 7%만 돼도 한 3분밖에 못 견디는 거예요. 3분 미만. 그럼 이제 약제가 방출되고 난 다음에 한 몇 초 이내에 이 정도 농도까지 올라갈 건지를 실험을 해본 사람이 있어요. 이거 시부런 데이터가 있겠지. 그 데이터를 봤었을 때 한 40초 이후부터는 남아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이 CO2에 대해서 숙지가 엄청 중요한 거지. 전달을. 작업자들한테. 그 다음에 환경 영향성 잠깐만 볼까요? CO2는 이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GWP라고 지구온난화 관련입니다. 그죠? 글로벌 워밍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쭉 봤었을 때, 타 비교했었을 때, 어떻다. 센 건 엄청 세네요. 그거 한번 보시고. 자, 설계 농도가 불이 안 꺼진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개선이 됩니다. 이거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원래는 이제 설계 프로그램이 우리 책에 나와 있지만, KF 인증이었어요, 인증. 이게 이제 인증 제도는 우리 국내에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잘 이해하세요. 뭐가 있습니까? 형식 승인, 성능 인증, 그 KFI 인증. 그리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제품은 다 이 정도는 기본을 맡아야지. 이러면서 KS 이런 게 있어요. 요까지가 의무예요, 의무. 의무 여부는 여기. 나머지는 아니죠. 선택이지. 법적으로 뭐 하라는 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시방이나 약관이라든지 기타 협의에 의해서 야, 이 정도 써야 돼. 성능 인증 중에서도 골치 아픈 거 몇 가지가 있댔죠. 땡땡이 지금 나오는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설계 프로그램, 가스개수 설비 설계 프로그램.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얘가? 밑에 있었어. 밑에 있었으니까 국제 기준하고 다 비교해보니까 너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야, 안 되겠는데. 그때 이제 반론의 여지도 있었죠. 왜? 국내에 대한 환경에 고려하지 않은 배려다. 고려하지 않았다? 배려가 없다. 뭐 이런 얘기죠. 야, 외국은 다 이렇게 갖고 불 끄는데 니네 나라만 왜 그러냐? 이거 없앱니다. 이게 성능 인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한 10몇 개 있던 설계업체가 다 없어지고요. 시험 조건이 못 맞추니까 5개인가 이렇게 남고 뭐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생겼지. 요 형태로 이제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 설계 프로그램. 기타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재미삼아 하는 말이지만 뭐 공기 안전 매트 이런 게 있죠. 공기 안전 매트가 성능 인증입니다. 그죠? 결국은 의무사항이 아니랬죠. 내가 아파트 50층짜리인데, 그죠? 야, 나 100층짜리 공기 안전 매트야. 100층짜리. 근거는 이렇게 하면. 뭐 기준이 있니? 이러면 기준은 없어. 난 100층에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 실험했어. 아니, 그건 안 했고. 그냥 100층이 괜찮아. 이래도 상관없어.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20층짜리 쓰고 있는데. 안타깝죠, 이 부분은. 요거까지 한번 정리해서 보세요. 쭉 체크해서 어떤 게 추가됐구나. 추가된 사항들 안 넣어놨어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야, 외국은 어떻게 쓰고 있냐? 외국은 어떻게 쓰고 있어? 이렇게 해서 CO2에 관련해서 국내외 기준을 정리했어요. 엄청 잘 되시더라고요. 그죠? 예. 자, 그 밑에 뭐 동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그죠? 예. 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기준이 좀 높다라는 형태를 좀 갖고 있는 것도 많아요, 우리는. 자, 저압식 용기도 한번 체크해놓고. 용기 한번 체크할까요? 용기. 그리고 안전변 별표 하나 치고. 이게 좀 심각하죠, 심각한 거. 안전변에 압력에 관련된 부분인데 용량에 관련된 부분이 없어서 참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안전밸브 좀 부족해요. 안전변. 그 다음에 위치 관련해서, 그죠? 예, 우리가 방호구역 외죠? 맞습니까? 요 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외니까 이제 따로 다 모아두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위치,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를 이해해 놓으세요. 배관이 길면 길수록 단점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용기를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용기에 대해서 엄청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지. 그죠? 불 끄는 거 중요한 거 둘째 치고 용기가 더 중요해. 용기를 방어구에관에 검싸놔요. 그래서 어떻게, 야, 이 근처에 두면 안 되지. 이거를 따로 다 모아두자면서 이렇게. 실 하나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자, 이렇게. 이래, 여기 용기 다 갖다 놔요. 이래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거지. 외국의 사진을 보면 다 이렇게 다 있지, 이렇게. 그죠? 불 끄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용기가 뭐 중요해, 이렇게. 이렇게 냅니다. 우리는, 야, 용기 중요해, 시끼야, 용기, 임마. 용기 방어구에 안 됐어, 이 시끼야. 이런 무슨 쓸데없는 짓을 계속 하더라고. 잘 안 보세요. 그 관련돼 있는 부분들 보고, 밑에 저압식에 관련해서는 넘어가고, 한번 쭉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설비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인명안전의 피난수단의 제공 별표 하나 칠까요? 우리나라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죠? 지금은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가 화재안전 기준에보다는 다른 쪽에 설치되어 있죠. 우리 피난구조 설비 쪽에 가스계 소화 설비 CO2가 들어가는 곳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경고 표지죠. 경고 표지 들어가져 있어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오방출 대책에 관련해서는 이건 뒤쪽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밑에 보면 수동 잠금 밸브가 있다, 그죠? 수동 잠금 밸브. 우리는 뭐 어버트 스위치라고 해서 아예 누른 버튼으로 해서 해놓고, 외국은 다른 어버트 스위치에 대한 기준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보면 어버트 스위치가 있거든요. 방출 정지 버튼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철두철미하게 달아놓고요. 외국은 그 기준은 없습니다. 수동 잠금 밸브라는 것만 있네요. 우리나라는 수동 잠금 밸브를 설치한 데를 한 번도 못 봐가지고 아직까지. 그 다음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방출 뭐 방식 시간, 안전표지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위험 경보 표지. 그래서 좀 세밀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사고 원인이 뭐냐 이런 것들 잘 묻죠. 사고 원인은 이건 여러 가지 통계 각종 사고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번 사고는 뭐냐 이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사고 전체 다 형태를 다 했어요. 보통 이제 조작하다가 가상 디지털 데이터도 청소하고 있는 중이었죠. 방출 스위치 잘못 눌러서 약재가 나왔던.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별로 없다, 그죠? 그것들은 이제 잘못 조작인 거니까 그건 괜찮다 이렇게 해서, 괜찮다는 것보다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한번 이거 쭉 보세요, 그죠? 개폐 방향. 그래서 이 부분들을 4번을 별표 찢어서 암기하고, 다음 페이지에 15번까지 나와 있는데 한 10가지 정도는 한 두세 번 읽어가지고 10가지 정도는 적을 수 있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인 CO2에 대한 방출 시 산소에 대한 변화죠. 이 변화는 방호구역 내부에, 부경대에서 지금 21년 후에 시험했던 거는 18년도에 일어났던 삼성 기흥 공장에서 저장 용기실에서 약재가 방출됐었을 때 어떤 농도가 얼만큼 발생됩니까를 테스트한 거고, 요 같은 경우에는 요 논문은 실질적으로는 전체 방호구역 자체에서 어느 정도 농도가 될 겁니까를 따진 겁니다. 방호구역에 대한 크기는 이렇게 나왔네요. 가로 세로 높이가 7.9, 뭐 5.5, 5% 이 정도 해가지고 방출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산소 농도를 한 5군데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아래와 같은 데이터가 나왔네요. 높이 기준점으로 했었을 때 높이에 10% 되는 지점, 그죠? 30%, 50%, 뭐 90% 됐을 때 한번 따져보니까 이 정도로 나왔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험하더라 이런 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읽어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책 한번 볼까요? 대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금 CO2의 표지는 노란색과 까만색으로 통해서 이제 경고 표시가 있는 게 있죠. 방출 표시도. NFPA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줄 치셔서 비교 한번 해보자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없는 것들은 뭐 음량장치 잘 나오고요.
이거 3번 규정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지금. 3번 이제 부치제라고 해서, 부치제는 가연성 가스에도, 그죠? 그리고 위험성 가스한테는 다 집어넣는 게 맞습니다. 부치제는 실제 냄새만 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재 특성이라든지 가연성 가스의 특성에서는 전혀 반영하지 않고 0.5% 정도로 가지고 냄새만 좀 고약하게 나서 이 냄새가 나게 되거든 신고해라 또는 탈출해라. 그걸 전달시키는 거죠, 교육을. 그죠? 그래서 설치하는 것들은 실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제가 설치된 것들을 봤거든요, 현장에서. 요 모델이었어요, 요 모델. 그죠? 요 모델이 이제 설치는 선택 밸브에, 이 선택 밸브니까, 선택 밸브의 2차 측에 설치되어 있는. 그죠? 그렇게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통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국내에서 적용하려고 하면 어디에 쓰는 게 제일 좋겠냐. 보면, 여기 릴리프 밸브 있죠, 릴리프 밸브. 이 릴리프 밸브를 좀 열고, 그 사이에 T를 써가지고 쓰면 깔끔합니다. 만약에 선택 밸브 이하에 기존 배관에 이게 설치되면서 그대로 든 거면 상관없는데 아니면 구멍 뚫어가지고 용접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비싼데 이거 작업하는 데가 이거 만약에 또 누기 되면 또 어떻게 할 거라고, 그죠? 답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설치된 곳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야, 이거 네 설치하고 난 다음에 누기 테스트 했어? 약재가 나가면서 이거 새어나갈지 그걸 또 안 했더라고. 그럼 니네 이거 셀 거 안 셀 거 어떻게 알아? 큰일 나지. 그건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여기 안전밸브 쪽에 여기 집합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집합관이거든요. 집합관에 보면 안전밸브가 설치돼. 안전밸브. 지금 이제 릴리프가 표시되어 있지만 그 릴리프 밸브를 분리해요, 이렇게. T를 써. 여기다가 묶이면 되지. 여기다. 그 위에다가 릴리프 넣고. 그러면 배관 작업도 깔끔하게 되고 별 문제가 없어져요. 그런데 2차에 선택하면 우리가 설치됐을 때 상관없는데 아니면 이제 구멍을 뚫는 거지. 구멍 뚫고 용접 작업하고 설치한단 말이지. 좀 문제 있을 거다, 내가. 그죠? 왜냐하면 설치 이후부터는 이해를 시키면 이게 전부 다 개방형 헤드를 다 돼 있죠. 우리가 방출 헤드가. 이걸 다 막고 테스트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현장에서. 그냥 뭐 달면 되죠. 뭐 부치제 넣으라 하니까 예? 이러면서 구멍 뚫어갖고 넣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 거죠. 예. 부치제는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마 크게 안 비싸니까 설치하는 것들 좀 권장하고. 예.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 우리나라에 기준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공기호흡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재작년이죠. 20년도 대전에서는 공기호흡기가 있는 상황에서 죽어 있었어요. 이제 지하에 내려가니까 벌써 방출됐고요. 공기호흡기 끼고 이런 것들이 무색무취무임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게 NFP에는 이렇게 대책이 나와 있네요. 줄 한번 쳐놓읍시다. 뭡니까 하면 여기에 공기호흡기의 사용 및 착용에 대한 적정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죠? CO2 농도가 4% 초과하는 장소에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농도에 대한 범위를 표기해 놨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아예 CO2 지금 밑에 문제가 있으면 산소 호흡기를 메고 들어가는 게 가장 기본으로 봐야 되는데 교육이 덜 돼 있는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그 밑에 5번에 수동 잠금 밸브가 있는데 이건 제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과연 봤습니까? 근데 집합관에 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집합관하고 선택 밸브 사이에. 집합관에. 이게 집합관이고 집합관에서 선택 밸브 요 사이에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되어 있어요? 나 옛날에 설치되어 있는 CO2만 봐가지고 그런가? 여기에 어떤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까? 밸브요? 네. 그냥 버터플라이 넣으면 버터플라이? CO2의 버터플라이를 20kg짜리? 네. 20kg짜리. 20kg짜리도 되나? 20kg가 되나? 20kg짜리 쓰면 될 수도 있겠네요. 이 버터플라이가 설치되어 있다. 이건 제가 한번 다시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템파 스위치는 안 달리는? 안 달려있어서 지정했어요. 템파 스위치를 달아라는 규정은 또 없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여기요. 가스계 제어반에 TS 달라고 돼 있어요. 가스계. 야, 이것들도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이후에 CO2가 설치된 곳이 잘 없어가지고, 이거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어느 위치냐? 저장 용기하고 선택 밸브 사이. 그죠? 예. 방금 전에 말했던, 그죠? 볼 밸브가 달린답니다. 20kg짜리. 템퍼 스위치를 통해서 제어는 가능해야 되고, 그건 당연하다. 그죠? 예. 밑에 보니까, 외국에 있는 기준이다. 그죠? 예, 이런 것들. 이렇게 그 수동 잠금 밸브에 대해서 기준이 이렇게 많네요. 록아웃 밸브라고 해서 얘는 따로 10점짜리 나올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를 해서 국내 기준과 해외 기준을 비교했었을 때 10점짜리 적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죠. 다음 페이지 쭉 보시면 NFPA에 그래서 요거까지 줄을 다 치셔가지고 특히나 이제 고압 저압에 대해서 쓸 때 어떻게 파열 압력 가지는지 이런 것들도 해서 쭉 나와 있네요. 그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준이 명확하게 없는 게 배출 설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내는 이제 이게 지하층에 주로 발전기실, 전기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CO2를 어떻게 배출시킬 거냐에 대한 개념이 막연하고 잘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더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해놓으면 강제 배기 방식을 그렇죠? 위험물 배출 설비처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건 산소나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 같은 거 달려 있는 데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좀 덜어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안전교육 훈련 그리고 모니터 디텍터 그 다음에 도어 팬 테스트. 도어 팬 테스트는 구획의 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거라서 인명사고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그 외에 소방 점검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부산소방본부에서 이제 이거 좀 해. 이제부터 관내에 니네들 좀 많더라. 그죠? 예, 해서 여기 보시면 소울 작동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기동 뭐 다 기본이고요. 우리가 잘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니들입니다. 니들. 저장 용기를 개방시키고 있는 밸브들이 요 동관이거든요. 이 동관이 이렇게 꼬여서 계속 갑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그죠? 예. 지금 나와 있는 거 여기 용기 하나 니들 밸브 설치되는데 가스압이 가면서 이 니들 밸브 압력이 가면 약간 이제 구조는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압력이 가면 침이 튀어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분리해가지고 새는 거 없이 다 작동되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집합관 끝입니다. 여기 집합관이고 끝에 이제 안전 밸브가 이 하부에 달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시험 공기 우리가 공기 압축기를 통해서 넣어서 집합관의 누수 여부도 누기 여부도 확인하는 테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CO2의 누출 사고는 매년 나오고 매년 대책은 마련하는데 사고는 계속 터지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마무리해서 체크하다 보면 주된 거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다. 그죠? 지금 6페이지에 CO2에 관련돼서 이제 비교다. 그죠? 국내외 기준 좀 긴 거 하나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4번 사고 원인 뭐냐 이렇게 보고 10페이지에 안전대책도 쭉 적어봐. 이건 예상 문제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CO2의 안전대책. 그리고 12페이지에 수동잠금 밸브 국내외 기준으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보자. 여기까지로 한 문제를 할게요.